중국이 2분기 성장률을 0.4%라고 발표한 후 중국 증시가 충격 속에 3대 지수 모두 힘이 빠진 모습인데요. 2020년 1분기 마이너스 6.8%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최저치로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이어지면서 단기간 올라갈 힘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성장률 소식은 여기저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이것 하나만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설정한 5.5%를 달성하려면 향후 3, 4분기 모두 8% 이상의 성장률을 내야 한다는데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시장의 관측입니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 글로벌 긴축 우려 등 대외 환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에서도 부동산 부채 리스크, 청년 실업률 급등,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악재가 산적해 있기 때문인데요. 또 수년 전부터 곧 터질 거라고 여기저기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터지지 않고 있는 부동산 리스크.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개발상들이 아파트 공사를 줄줄이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수십여 개 도시에서 예비 입주민들의 대출 상환 거부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는데요. 집 사려고 대출받은 돈을 은행에 갚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공사가 중단됐는데 은행에 돈 갚을 이유가 없다는 중국 시민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라도 꼭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돈 안 갚고 은행 리스크 커지고 이런 모습들 경제 안정에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여러 리스크가 없어지고 경제가 안정되고 중국 당국에서 멋진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소식이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집카페TV는 매주 주말 특집으로 한 주간의 중국 증시 상황, 왜 올랐고 왜 떨어졌는지, 어떤 호재와 악재 재료가 나오고 있는지, 한 주간 주목해야 할 경제 이슈는 무엇이고 현재 중국 경제가 보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한 방에 포인트만 정리해서 중국 주식은 지금이란 카테고리에 올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중국 증시는 문제가 커질 뻔한 은행권 부실 대출 리스크 확대 우려를 덜어주고 주말 사이 뉴욕 증시 훈풍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왔고 거래대금도 1조 위안을 넘겼는데요. 이날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금융권 부실 대출 리스크 우려를 한층 덜어내면서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최근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사 중단 사례 속출로 전국적으로 입주민들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었는데요. 은행권 부실 대출 우려가 커져서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가 각 은행이 적격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대출을 연장하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합리적인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하라고 주문했다는 소식이 현지 매체를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경기 둔화로 직격탄을 입은 중소은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지방 특별채 발행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 개선에 힘을 보탰는데요. 이날 중국 매체는 올 들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재정부 인민은행과 함께 중소은행 자본 보충을 위해서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에만 랴오닝, 간수, 허난, 나렌 등 4개 지역에 1030억 위안 지방 특별채 한도를 할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방 특별채, 국채 이런 게 이제 나오면 이제 경제가 조금 안정되면서 중국 증시가 이제 힘을 받는 모습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8월 말까지 지방 정부의 추가로 3,200억 위안의 지방 특별채 발행 한도를 승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많이 들릴 것 같은데요. 여기에 주말 사이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완화와 인플레이션 완화 가능성,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우려 완화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오름세를 보인 것도 이날 중국 증시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화요일 중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상하이 종합은 이날 3,279.43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였고 거래 대금도 1조 위안 아래로 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매도세, 거래 대금 1조 위안 아래인 날은 하락장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요일은 중국 증시가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하이 종합이 3,300선을 넘겼는데요. 이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앞서 시장의 예상대로 이달 대출 우대금리 LPR 1년물, 5년물을 모두 동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민은행이 LPR로 은행권 대출 금리를 조절하고 있어서 LPR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데요. 시장은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2020년 1분기 우한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인 0.4%에 그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긴축과 중국 인플레이션,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민은행의 통화 완화 여지가 좁아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7월 LPR은 동결됐지만 시장은 하반기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민은행이 추가 LPR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요일 중국 증시는 코로나19 감염자 확산과 주택시장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요즘에는 몇 달 전 아파트 단지 봉쇄하는 등의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지만 괜찮다 싶으면 여기저기 집단 확산 소식이 들리면서 아직 투자 심리를 묶어놓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은 큰 이슈 없이 장 마감을 앞두고 뚝 떨어지면서 좀 마감했는데요. 리커창 총리가 어느 온라인 회의에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강력 부양책은 하지 않겠다는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게 전해지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중국 증시는 큰 변동 없이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3개월 흐름을 보시면 지난 4월 2,900선을 찍고 힘차게 올라갔는데요. 우상향 전진하며 3,400선까지 뚫은 다음 다시 3,3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강한 재료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곧 중앙정치국 회의를 비롯해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이 함께 휴가를 보내는 메이다이허 회의가 곧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현재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이 원로들이 참석하는 이 메이다이허 회의입니다. 메이다이허 회의는 매년 이맘때인 7월과 8월쯤 여름 휴양지인 메이다이허에서 열리는 회의인데요. 전 현직 최고위급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가을에 열리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주요 의제를 조율하고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등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중국 주식시장에도 좋은 힘을 넣어줄 소식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쁘신 분들은 2배속으로 흐름만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장시성 난창에 사는 유씨. 그는 중국 부동산 업체 타이어가 시내에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자입니다. 2019년 40만 위안, 약 7,700만 원 계약금을 내고 140만 위안짜리 주택을 분양받았는데요. 140만 위안이면 한 2억 7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매달 5,600 위안씩 2년 넘게 갚아가고 있습니다. 매달 5,600 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약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00만 원씩 매달 갚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21년 11월 입주 예정일이었는데 하지만 업체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면서 내 집 장만의 꿈도 요원해졌습니다. 유씨를 비롯한 해당 아파트 단지 예비 입주민 100여 명은 결국 단체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장시성 은행 보험감독관리국과 건설은행 등 관련 기관에 공사를 조속히 재개시키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인데요. 유씨는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 건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면서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도 기약도 없는데 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중국 부동산 매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공사 중단이 잇따르자
유씨처럼 입주민들이 주택담보대출 이것을 상환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은행권 부실대출 문제로 번져 금융 리스크 촉발은 물론 사회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14일 홍콩 매체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전역 15개 성급 행정지역 내 수십 개 도시에 100개가 넘는 아파트 단지 공사가 중단되자 해당 입주민들이 대출 상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정저우, 우한, 창사, 시안, 충칭 등 대도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사례를 보면 지난해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 그룹 산하 아파트가 약 30개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아오유안, 실리, 그리고 란광, 타이허, 스마오, 신유안, 양광청 등 대부분 자금난을 겪는 부동산 업체입니다. 중국 관계기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중국 24개 주요 도시에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단지의 총 건설 면적만 2,468만 평방미터, 같은 기간 전국 신규주택 판매 면적의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리스크가 비교적 큰 정저우, 창사, 충칭, 우한 등 4개 도시에서만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건설 면적이 약 200만 평방미터, 약 2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입주민들의 대출 상환 중단 움직임이 은행 부실 대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증권사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전국적으로 미완공 주택이 전체 신규 주택의 10%에 달한다고 가정했을 때 잠재적으로 상환 중단될 수 있는 대출액이 최대 7,300억 위안, 그러니까 약 142조 원에 달한다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1.9%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은행권 전체의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요 시중 은행들이 더 많은 부실 대출 리스크에 직면하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오샹 은행의 경우 현재 부동산 대출이 3,652억 위안으로 전체 대출의 6.74%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 부분 부실 대출 비율만 2.57%로 전체 부실 대출 비율이 0.94%, 이것보다 월등히 높다고 하는데요. 전날 홍콩 증시에서 자오샹 은행 주가가 7% 가까이 폭락한 이유라고 합니다. 공사 중단으로 언제 새 집에 입주할지 막막해진 예비 입주민들이 이제 화살을 은행과 지방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 규정대로라면 은행은 리스크 예방을 위해 공사를 4분의 3 이상 마치거나 상량식을 마친 아파트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고 계약금도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부동산 업체에서 자금을 제멋대로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도 아파트 공사 중단 사태가 빚어진 것은 당국과 은행이 자금 관리 감독과 리스크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최근에는 중국 관영 매체까지 나서서 입주민 권익 보호를 강조하면서 지방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번 사태에 개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관영 증권15는 최근 보도를 통해서 아파트 공사 중단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상환 중단 리스크 확산을 막아라라는 평론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평론에 따르면 이는 부동산에 부정적 충격을 가져오고 금융 시스템 안정에 불리하다면서 지방 정부는 공사를 어떻게 재개할지 방법을 연구하고 남용된 자금을 추적하고 혹은 우량 부동산 기업을 유치해 주택 완공 및 인도를 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상하이 관련 연구원 연구주임은 대출 상환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인도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서 재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25에서 30%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중국의 코로나 봉쇄, 부채 단속 등 부동산 부분 규제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 업체의 월별 신규 주택 판매 금액 감소율이 지난 1월 39.6%, 2월 47.2%, 3월 58%, 4월 58.6%, 5월 59.4%, 6월 43%로 계속해서 이렇게 크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팔리지 않아서 미분양 주택만 늘어나고 있고 역내외 채권 발행도 어려워진 부동산 업체들이 결국 자금난에 봉착했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고 분양이 안 돼서 결국 자금난에 봉착했다는데요. 이에 전국 각지에서는 주택 수요를 살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촌 주민들의 집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마늘, 수박, 대파 등 농산물로 주택 계약금을 대체하는가 하면 주택 계약금을 6개월에서 1년 할부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동산 업체들도 생겨났습니다. 최근 주택 공동구매 움직임까지 나타났는데요. 14일 홍콩 매체에 따르면 6월 들어 산시성, 타이위안, 그리고 광둥성, 중산 등 9개 도시에서는 국유기업,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 사업장 직원들에게 신규 주택을 단체로 구매할 것을 장려하고 나섰습니다. 저장성의 한 도시는 부동산 업체와 협상을 통해서 사업장 직원들이 공동 구매로 한 번에 10채 이상 구매 시 3% 할인, 20채 이상 구매 시 5% 추가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카페TV는 중국 증시 상황과 최근 대두되는 주요 경제 상황을 한 방에 포인트만 정리해서 중국 주식은 지금이란 카테고리에 올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